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 We a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우리는 big deal을 해야 된다. The big deal is we have to get rid of the nuclear weapons. big deal이라는 건 뭐냐? get rid of라고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뜻인데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게 big deal이다. 이거 지금 문재인 지금 뭐 good enough deal, small deal 팔러 간 사람 옆에 앉혀놓고 그냥 기자들한테 그렇게 쏴버린 거야. 이게 외교 자살이죠. 나 이 외교 참사는 봤어도 외교 그 머리에 그 저기 어디하고 권총 당겨놓고 머리에 이렇게 쏘는 외교 자살은 처음 보는 거예요. 외교 자살입니다, 이 사건은. 자, 트럼프가 이쯤 하니까 폼페오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폼페오가 추임새를 넣죠. 똑같은 얘기예요. 나도 정말 제재 해제하고 싶어. 그래야 비핵화 성공이란 뜻이잖아. 제재 해제는 북한의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가 없어졌다는 뜻이야. 그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뜻이야. 누가 무슨 개소리 하든 그 뜻이야. 이 소리 그냥 We won't taking anyone's word for that. 제재 해제에 대한 딴 사람이 딴소리 하든 우리 절대로 그거 용납 안 한다 이 소리야. 안 받아들인다. 문재인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어감으로는 제재 해제에 대해서 누가 무슨 개소리 하든 우리는 제재 해제라는 건 비핵화랑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 뜻이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제재 해제되면 얼마나 좋겠어. 트럼프도 매일 그런 세상, 즉 북이 완벽히 대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를 다 없앴기 때문에 그 연후에 제재를 해제한 그런 세상이 오면 북한에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매일매일 트윗질 하잖아. 이게 폼페오가 엊그저께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 한반도 중재자론 무슨 북한 비핵화 미북 대화 촉진자론 이런 거 다 이제 다 파산한 거고요. 이제 미국은 완전히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목졸라 죽이기, 전략적 교살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 와중에 간첩 내통 혐의로 이걸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을 입항지 허위 기재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루니스가 이런 그 불법 환적 해역에 들어가서 뭐 그 기름 같은 거 많이 넘겨줬던 선박으로 지금 추정되는 선박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면 싱가포르에 들렸다, 뭐 베트남에 들렸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우리 한국 쪽에 대해서는 싱가포르나 베트남에는 입항 기록이 없는 거예요. 신고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해수부에 문의를 한 거예요. 미국이. 루니스 어떻게 처벌할 거냐. 그랬더니 해수부 답이 걸작이에요. 차항지 허위 기재는 조사해서 처벌이 가능한데요. 선박 입출항 기록에 관한 관계법에 따라서 처벌합니다. 아니 그리고 나서 현재 어떤 상태냐 루니스에 대해서 일시적 출항 보류 외엔 별다른 처벌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뭐 꿈에 계시받고 거기 그 뭐 남중국해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지점에 가서 그 가면 그 기름을 비싼 가격에 소매 장사를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네가 한번 출항하면 이것저것 경비 떨고 3천만 원 벌 수 있느니라. 라는 꿈에 하얀 도포를 입은 조상이 나와서 계시를 해줘서 루니스가 거기다 기름을 몇천 토씩 싣고 갔겠냐고요. 아니죠. 배경에 뭐가 있겠어요. 간첩이 있죠. 내통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면 이게 해수부가 선박 입출항 관계법에 따라서 허위 기재를 처벌할 사안이에요? 아니면은 간첩 내통 혐의로 경찰과 국정원 이런 데가 조사할 사안이에요? 대공 쪽에서. 이거 대공이 조사해야죠. 지금 루니스 관계자들에 대해서 대공 조사한다는 정부 발표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이런 식이면 뭐가 되냐면
휴전선을 넘어서 월북을 시도하게 되면 이게 월북 시도,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미수가 아니라 군사경계선 무단 침입 경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저 사람 죽여버려야지라고 계산을 해서 몇 달을 준비해서 계획살인을 해도 일시적 강박증에 의한 과잉 정당방위로 한다는 거예요. 벌써 이런 식으로 세상을 비틀어서 운영하고 있죠. 요새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머시기 판사 변호하는 그 논리 보세요. 그 판사의 문제는 뭐냐면 그 기피 신청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판사인데 죄송합니다. 제 아들 모범생이지만 제 아들이 만약에 무슨 사건, 형사 사건을 저질러서 제가 판결을 하게 됐어. 혹은 제 아들이 남이랑 민사 분쟁이 붙은 걸 제가 민사 판결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저한테 사건이 배당이 오면 판사라면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제가 이해 당사자니까. 그걸 영어로 interested party라 그러죠. 그래서 이해관계 충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이익과 저의 사적 이익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 conflict of interest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여자는 기피 신청도 안 하고 자기 말로는 재판에만 매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리고 재판이 어떻게 매진할 사안이냐고. 재판은 한갓집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쿨하게 항상 머리 한 구석에서 돌리면서 생각을 해야지 뭘 땀 뻘뻘 흘리면서 매진하냐고. 무슨 건설 현장 지금 노가다 뛰냐고. 이 판사님. 요새는 건설 현장도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안 해요, 일. 왜 그러면 일이 망쳐. 이제는 다 기구가 있고 도구가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안 해요. 왜 건설 현장 노가다만도 못한 표현을 쓰냐고, 왜. 이 판사. 헌법재판관까지 지명됐다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고 그거 옹호하는 얘기들 보면, 저쪽 그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이해관계 충돌,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로서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기피 신청을 안 하고 오히려 주식 거래를 더 활발하게 했다. 객관적으로 이건 내부자 정보, 내부자 정보도 아니지.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재판에 관한 자기의 시나리오를 갖고 내심을 감추고 주식을 거래한 그런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 얘기인데 이건 싹 이 얘기는 안 하고, 아니 스마트하게 주식 투자해서 돈 벌으니까 배가 아프셔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우상호가 변호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루리스에 대해서 지금 기항지, 입항지 허위 기재로 처벌하겠다는 게 개코미디 같은 우롱이듯이 이 판사를 변호하는 논리도 개코미디 같은 국민 우롱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 정도로 지금 이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흉악한 짓을 그냥 태연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실을 직시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죠. 아시다시피 원래 이 분리형 자유통일, 즉 체제의 통일, 일체제 이국가 통일, 다시 말하자면 북한의 자유민주 북한, 자유북한, 자유조선이 건국이 되고 그 북한의 자유조선과 남쪽의 대한민국 사이에 체제가 통일이 되고, 그리고 두 국가 사이에 그러니까 남북 자유민주 국가연합 Free Korea Confederation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그 노재봉 그 전 총리, 서울대에서 아주 뛰어난 교수예요. 외교학과에. 그분이 그 정치 사상이나 서양 역사에 아주 발통한 분입니다. 그 노재봉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 그룹에서 몇 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고, 저는 그걸 인지하지 못한 채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아주 그 원로, 제가 조선일보 출신의 이 원로 문필가 오피니언 리더
할아버님들 중에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유근일 선생이 똑같은 얘기를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미군이 접수평정 해방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임시행정기구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유북한이 건국된다. 통일은 체제의 통일이다. 정치 체제의 통일이다. 남쪽에 의한 그 원스텝 업스 통일이 아니다. 그래서 분리형 자유통일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처음 한 거예요. 이게 아마 조중동 레벨에서 이런 개념이 이렇게 크게 다뤄진 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저는 크던 작던 처음이라고 기억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 오피니언 그 칼럼에서 다룬 거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진실이 직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의한 중국 제압이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군에 의한 북한의 접수평정 해방이라는 건 중국이 제압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게임이거든, 이건. 그럼 세계대전 가는데 중국이 제압이 돼야 비로소 이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의한 중국 제압이 진행되고 있다. 그다음에 미군에 의한 북한의 접수평정 해방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가 분리형 자유통일, 남북 사이에 자유민주 체제의 통일이 일어나고 남북 사이에 자유민주 국가연합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관점을 가지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국민들이 이런 상황이 펼쳐져 갈 때 어마무시한 이때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6.25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무시한 정치적 각성과 자각이 생길 거다. 사실 건국과 6.25를 거쳐서 이 휴전선 남쪽의 사람들이 국민됨을 형성한 거예요. 니체의 말대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건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What fails to kill me only makes me stronger.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시련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형성된 거라고요. 건국에서부터 6.25까지 8년 과정. 해방서부터 치면 8년. 건국서부터 치면 48, 49, 50, 5년. 그걸 거치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이제 CIA는 굉장히 작은 기구인데 그래도 CIA가 만든 보고서에 의하면 6.25 이후에 대한민국의 이 한국인의 정치 심리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전쟁에 의한 세례, 축복 세례라고 썼어요. Baptism by fire. 불에 의한 축복 세례라고. 우리 선배 세대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이제 만든 거예요. 그때 그때 겪었던 사람들의 정치적 각성에 비견되는 각성이 미국에 의한 중국 제압과 그다음에 미군에 의한 북한 접수평정 해방 그리고 자유조선의 등장 건국 그다음에 남북의 자유민주 국가연합의 등장 이 일련의 과정 그 이후의 발전 과정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한 10여 년 20년 이어질 텐데 그 상황 속에서 휴전선 남쪽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 의식이 어마무시하게 바뀌는 정치적 각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 상황을 딱 보면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 탄핵 그 폭도 난동 조중동이 이끌고 국회의원들이 사냥개가 되어서 뛰었던 그 인격살인과 인민재판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인격살인과 인민재판에 대해서 결국 반성, 평가, 자성, 비판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게 되면 다시 탄핵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까지 그냥 자동방으로 묶어서 들어가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관점이 그 참 미워하는 조선일보 또 우리 존경하는 조선일보 주필 출신의 원로 초대형 그 여론조도 논객이신
유근일 선배가 다뤄준 것에 대해서 참 감개무량합니다. 자, 감개무량한 건 무량한 거고, 잠깐만요. 내일 모레인가요? 저기 뭐야, 이제 우리 정치철새 때려잡으러 가야죠. 제3차 용산 정치심판대회.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빠지단 사람 중에 정치철새 종결자가 누구냐? 진영입니다. 이 사람 이회찬 때 픽업돼가지고 13년 동안 3번인가 구 여권 진영에서 국회의원 3번 해먹고 뭐 서울시 무슨 뭐 시당위원장 뭐 이런 자리 다 해먹고 장관도 한번 해먹고 2016년에 공천 못 받았다고 저기를 튀어서 오케이 여기까지는 인정. 그 다음에 탄핵이 쳐버려졌으면 거기에 반발하고 나와야죠. 근데 계속 거기 비유 맞춰서 최근에 장관까지 갔어요. 이 정도면 정치철새 이제 종결자니까 우리 용산구 자유시민은 정치철새를 반드시 멸종시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집회가 내일 모레 오후 6시 30분 신용상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립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